네, 이번에는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이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그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는 필요 없고 이거를 REQ 인자가 넘겨줘야 되는구나. 컨트롤러로 가져왔구나. create relation create service 네. 한번 봅시다. 습관적으로 코드하고 지워버리네요. 이렇게 코드 같이 작업하는 거 있다 보니까 네. 네. 단순히 create 월렛을 하면 뭐 이더스 패키지를 사용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와 프라이빗 키가 나와야 되는데 따로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대체를 해놓고 네,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버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프라이빗 키를 분산하는 방식에 좀 다루고 있고, 네. 플로우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 키를 생성을 합니다.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서버는 두 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컨트롤러 쪽에서 리퀘스트에서 밸리데이트 하는 거 보면 SNS ID와 체인 ID를 밸리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네, 서버는 두 대고 이제 그거를 A와 B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뭐 RPC 콜을 하든 HTTP 콜을 하든 B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B에서 생성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 이거를 밸리데이트 할 이유는 없죠.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트 월렛에서 그냥 지급을 만들고 있는데 뭐 저렇게 들어오는 값을 기반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도 되겠죠. 랜덤한 직업을 이거는 구성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필요가 없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키를 만들면 해당 키를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네, 이렇게 동작을
일단 첫 번째 키 생성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 해당 코드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 그 해당 키를 이제 분산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분산 저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Distribute and Encrypt key.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넘겨주죠. 저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 키 넘겨주고 있고요. 네. 여기 해당 패키지에서 사용한 이 함수에서 사용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ret.js 사용을 하였고요. 일단은 이것도 봅시다. 분산 저장을 할 텐데 이 ss secret.js라는 패키지에서 string to x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convert.given utf 16 character strings to hex representation. 네, 그냥 string 값 hex 값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private key를 기반으로 string 값을 이제 hex 값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share를 통해 가지고 이 hex 값을 뭐 shares threshold네요. 네, threshold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내부적인 한도가 divide the screen number strings from as are expressed in radix input radix optional default in your integer number shares trace radix 뭐 영어 막 뭐라고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shares는 이 secret이라는 이 값을 뭐라고 할까요? 몇 개로 쪼개고 그거를 다시 복호하는데 필요한 값을 할당을 합니다. 제가 이거 shares를 이제 6대 4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값은 이제 6, 4가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석에도 한 것처럼 이 shares array 이 secret이라는 값을 6으로 6개의 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복호화를 할 때는 최소 4개가 필요하다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호화 할 때 최소 이 쪼갠 값에 4개의 값이 있어야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호출을 해봅시다. 하고 주석 제거하고요.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개 배열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5라면 5개가 나오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각각의 조각으로 쪼갭니다. 왜냐면 이제 프라이빗 키를 쪼개고 그 쪼갠 값을 이제 각각 저장을 하는 다른 곳에 저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쪼개고요. 근데 그냥 쪼갰을 때 사실 이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쪼갠 값에 암호화를 시켜줍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는 부분이고, 일단 크립토 랜덤 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하고요. 이 랜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백을 넣고 the size is a number indicating the number of bytes to the 네, 주어지는 넘버 값으로 이제 바이트 길이 값이 정해져서 나오는 뭐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하고 이제 이 create cipher iv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암호화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Create and return a cipher object with a given algorithm key and initial vectors. 네. 네, 뭐 사이퍼를 반환한다는데 뭐 알고리즘이랑 키랑 뭐 이니셜 벡터스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이런 사이퍼를 한 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게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키가 무슨 역할을 하면 로키 유즈드 알고리즘 키는 알고리즘에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뭐 로우한 키라고 합니다. 좀 정보가 있나 알려드릴 만한 게 passing the strings to key or be
is considered compared when using string scheme APIs. 네, 네, 이거는 뭐 사이퍼를 생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로건 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PB 원래 샤를 고려를 했었는데 이거 사용한 이유는 이제 해당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샤를 여러 번 돌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라는 소리를 알고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가지고 해당 방식의 암호화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게 CI라는 사이퍼가 나오면 이 CI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쉐어 각각의 조각이죠. 각각의 조각을 이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encrypt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헥스 값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값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만 보도록 합시다. 네. 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야. 구분이 안 되니까. 네. 변경이 되었죠. 기존의 인크립트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이제 뭐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이널의 헥스 값을 더해 줌으로써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값은 final method has been called. The cipher object can no longer be used in encrypted data. 마지막으로 호출되는 함수라고 하고 more than once will result on error. 한 번 더 사용되면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네, 제가 필요한 거는 이 값입니다. 네, 이 값은 네, 뭐 이러한 값이 추가로 더해지게 되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뭐 얼추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저도 if the input encoding argument is given, the data argument is a string using specific including if the is not given data has to be performed. 네, 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쉐어를 이제 뭐 이렇게 변경해 주겠다 라는 값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헥스 값 붙임으로써 이제 암호화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크리트 쉐어 값은 어떻게 나오냐? 네, 이것도 당연히 6개가 있겠죠. 왜냐면 키를 6개로 쪼개고 맵을 돌렸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각각 이 한 오브젝트가 각각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개, 4개를 지정했으니까 이거 4개에 대한
값, 즉 한 이 정도만 있으면 이제 복화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원래는 분산하고 나중에 합칠 때 다른 리소스에서 불러오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긴 사실 귀찮으니까. 네. 이제 리스토어 키를 바로 호출을 해가지고 키가 정확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ew material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값들을 넘겨주고 있죠. 원래는 이제 string by 해가지고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정도 어느 정도 그냥 로컬에서만 해놨고, 그리고 parse 1, parse 2 같은 경우에는 string by material, 그래서 여기서는 string by 한 값이고 이거는 1, 2가 되겠죠. 이거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것까지 쭉 두 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것까지 두 개, 그러니까 총 4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new material 같은 값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값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한번 호출하는 거 보면 실제로 material을 이거 보면 네, 4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4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디크립트 가능하겠죠. 네. 이 매트리얼을 각각의 맵을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 encrypt share 암호화한 값, 여기서 사실 IV 값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IV 값 기준으로 이제 IV 값 가져오고 그 IV 값을 다시 넣어줌으로써 복화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복화 툴이라고 할까요? 네, 만들어진 이제 디코딩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네, 디코딩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각의 쉐어 값을 인크립트 쉐어, 제가 암호화한 방식을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크립티드 쉐어는 기존의 복구화된 값이 되겠죠. 쟤를 없애버리고 찍어보면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것도 똑같이 기존과 같이 디크립트 쉐어드에다가 이제 secret.js라는 패키지에서 comb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combine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안 나네요. 좀 예전에 한 거라서. 예전에 읽어보면서 했던 건데 좀 된 거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각각의 이런 값들을 다 합치는 합치는 함수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얼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스트링 값으로 바꿔주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썼던 프라이빗 키가 나옵니다.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키를 4개를 넘기고 있잖아요. 키 4개가 아니라 키를 4개 필요하다고 선언을 해놨으니까 4개만 넘겨도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5개라면 네, 이상한 디코딩으로 동작하죠. 저희가 원하는 프라이빗 키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로직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보안 쪽으로 뛰어나다?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안 그쪽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 네,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건 제 GitHub에도 올라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